윤석열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의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등하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짜내고 대법원, 검찰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항전한다? 계속 문재인 일가 괴롭히기에 앞장서서 윤석열한테 입금 받아갖고 중앙지검 오고 중앙지검 오자마자 또 김건희 무혐의 싹 다 주도환자거든요. 김희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야, 이건 정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억지 아니야? 이런 사안. 이걸 제발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검찰 하는 거 보면 죄가 있으면 다퉈봐야죠. 혐의가 있으면 다퉈봐야죠. 그런데 지금 그럴 땐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면 김건희는 뭐하고 있었니?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좀 판을 막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전주지검이잖아요. 지금 사건 수사해온 검찰이. 네. 근데 서울중앙지법으로 해당 사건을 기소했어요. 이렇게 해도 합니까? 전주지검에서 일단 이거를 기소를 하면서도 사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위가 월급을 받은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 라고 굉장히 어렵게 논리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주지검에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오더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선 이런 식으로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무조건 꼬린시키라는 굉장히 강한 어떤 오더가 있었고 그거를 중앙지법으로 넣어라. 라고까지 연락을 받은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고발 사주 사건 때도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가라 어디다가 고소장을 넣어라 이런 것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거 기소하는 것도 어디로 기소를 해라 이런 것까지도 당연히 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상당히 친윤석열 법원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결론은 그런 거죠. 요새는 태국으로 이렇게 이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위한테 돈을 줬는데 그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이 돈을 받았지요. 그 곽상도 보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곽상도는 그때 아마 무혐의가 됐지 않았나요? 무죄 났어요. 법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게 법 위반이다라고 그게 이제 검찰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딸 도와준 거 그리고 조국 사건 때 나왔던 것처럼 강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가 스펙 하나라도 더 얹히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법인카드 가지고 밥 먹는 거에 공사구분 모호한 거. 이거 세 가지에 정말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었고, 야,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건 그래. 찾아내서 뭔가 기소를 해서 벌을 줘야겠다고 작심을 할 만해. 이런 사안과, 이건 정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억지 아니야? 이런 사안. 이걸 제발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안진걸 소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심우정을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윤석열과 국힘당을 비호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일종의 검찰 내란을 일으킨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 2018년 3월 사건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부 장단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 된 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래서 사위한테 용돈 취업을 시켜서
월급을 줬다는 건데 이 오래된 사건 그리고 그 개연성도 부족한 사건으로 결국 전직 대통령을 망신을 주려고 뭐 소환한데 뭔데 막 하더니 갑자기 대선 앞두고 전주지검에서 전격 기소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전주지검 수사를 총괄한 자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계속 문재인 일가 괴롭히기에 앞장서서 윤석열한테 입금 받아갖고 중앙지검 오고 중앙지검 오자마자 또 김건희 무혐의 싹 다 주도한 자거든요. 이건 완전히 심우정 그다음 윤석열 라인이 범야권 진보 중도 세력을 다시 한번 음해하고 모욕을 주려고 치밀하게 짜고 대선 얼마 앞두고 40일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소한 타이밍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대선전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 지금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아마 한 수천 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경원 사건은 어떻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참 이런 걱정을 시키는 속보들이 몇 개 떴는데 대법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됐다는 또 그 속보가 떴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내란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발 사주 의혹도 분명히 이제 또 다시 수사를 하겠지만 적어도 손준성만은 이 부분에서 이제 못 다루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사부재리니까. 일사부재리가 있어서 다시 손준성은 법정에 서는 요 사건으로는 법정에 서는 일은 없을 건데 이렇게 참 시기적으로 정말 부지런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이 검찰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제 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 대표의 그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심리 기일도 그 예규에도 어긋나게 뭐 두 번을 벌써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의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등하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짜내고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뭐 항전한다? 뭐 이런 결사항전의 지금 모습으로 대법원 뭐 검찰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개를 내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그냥 그 단순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최근에 윤경호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이나 또 검찰에서 그 문재인 정권 관련된 것을 뭐 통계 조작이라든지 뭐라든지 막 이런 것을 자꾸 이슈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신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마지막 대목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재판 대상이지 않느냐 그 논리를 유포하기 위해서 이런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아주 비겁한 행태들 이를테면 윤석열 석방 때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 적부심 때 아예 검사를 보내지 않는 거 뭐 이런 교묘한 꼼수들이 쌓여서 아 이제 안 되겠다. 정말로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이 개혁을 사법 개혁을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걸 평소에 관심이 좀 없었던 분들도 공감을 점점 넓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검찰은 아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을 옥죄오는 그 여론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어정쩡한 개혁은 이렇게 역풍에 오히려 더 당할 수 있다. 확실하게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 이번에 정말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을 넘어서 막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그런 날씨인데 이 눈은 말이죠. 해가 뜬다고 다 녹는 게 아니에요. 지붕에 있는 눈은 그냥 해가 뜨면 녹지만 계곡이나 뭐 이런 그 기슭에 숨어 있는
그런 숨어 있는 눈은 세찬 비가 와야 이게 다 쓸려갑니다. 정말 빨리 세찬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쓸어내야지 아주 보고 있으면 저는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이렇게 하지, 한덕수 저렇게 하지, 직위원 저렇게 하지, 다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서 돌출 행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대하게 응달에 숨어 있는 눈들의 그 또 녹을 때가 돼서 녹지 않는 눈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막 이렇게 더러운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해가 떠도 안 녹아요. 그거는 그냥 세찬 비가 와서 쓸어내야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빨리빨리 정리를 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40일 동안 저희들도 뭐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 뭐 이걸 꼭 민주당이든 야권이든 아니든 사실 일반 많은 국민들도 그런 슬로건을 자연스럽게 생각이 냈는데 내란 세력 완전 제압, 경제 민생 살리기, 그다음에 사회 전 분야의 민주주의와 다시 상식의 분위기를 확 불어넣기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 40일 동안 정말 무슨 일을 진짜 벌일지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 이제 이 3인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SNS에서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에 대한 그 비난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들 이런 느낌. 아까 앵커께서 큰 비라고 예, 하셨잖아요. 세찬 비라고 예, 그랬습니다. 저는 그 탄핵 인용되고 나서 변호인단 한 말씀씩 하셨잖아요. 그때 김희수 변호사와 송두환 변호사 두 분이 국회 측 대리인의 이제 두 좌장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에요. 송두환 재판관이 얘기를 꺼내자 말자 느닷없이 그때 휩쓸었던 산불 얘기를 꺼내셨어요. 왜 갑자기 산불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희생자에 대한 명복, 뭐 위로를 하시려고 하나 했더니 그때 그 대목 논리를 폈던 게 저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산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주불을 껐다고 해서 불이 다 제압된 게 아니었습니다. 잔불, 그것마저도 완전히 진화를 해야만 다 정리가 되는 걸 우린 산불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란 잔재 세력을 끝까지 정리하는 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 말씀을 송두환 재판관이 하셨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큰 비, 그하고 저는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다시 나네요. 와야 합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거에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했고 오늘 하고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것도 전례가 없는 거라고 그러던데.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다 예규에 그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기고 그냥 바로 뭐 우리가 정한다라고 해서 예규도 그냥 새로 뭐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전원합의체 해부되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전원합의체 해부될 사건은 서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거나 전원합의체에 해부될 만큼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그런 사건 정도가 전원합의체 해부되는 건데 이 사건은 1심에서 뭐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무죄가 나온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소된 내용이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후보가 TV에 나와서 TV 출연해서 했던 말, 뭐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 말, 이건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치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이 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용도 변경을 해주라는 협박 이런 걸 느꼈다. 이 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로 재판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이 이 사건은 너무나 대법관 전원이 다 판단을 해봐야 될 만큼 중요한 법리가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내는 데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 의도가 과연 선의? 이렇게 보이진 않고 이 사건을 빨리 속도감 있게 하면서 대선에 어느 정도 이게 개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법관을 설득할 수가 없을 텐데 7대 5로 최소한 나와야 될 텐데
대법관들이 7명이 이거는 아무래도 뭐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히려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의도와는 달리 이거는 상고기각으로 오히려 12대 0으로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걸까? 윤경호 소장님 상당히 이제 의도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대목들, 그러니까 헌재가 윤석열 탄핵 결정에 8대0 전원일치라는 의견을 끄집어냄으로써 헌재라는 기관의 존재 가치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또 신뢰도 더 얻었다라는 거를 대법원이 너무 의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있다, 우리 역할도 있다. 문제는 처음에 저는 느닷없이 전원합의체,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부를 거치지 않았는데 왜 전원합의체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거에서 뭔가 국민의힘을 의식해서 그러나 또 보수 진영을 의식해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갔기 때문에 12명의 재판관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고 일일이 다 일종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게 과연 3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을 건가. 그런 점에서 대선 전에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오히려 공언하는 결과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에 의도는 약간의 꼼수, 약간의 다른 취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선 투표일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걸 더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들 해요. 뭐 우리가 그래도 대법원인데 그래서 뭐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누가 더 의전 세율이 높냐 이걸 가지고 또 막 다투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8대0 그리고 그 좀 늦어져서 국민들이 지탄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헌정 질서의 최고 보루는 헌법재판소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보여줬잖아요. 맨날 그리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3부 요인에는 대법원이 들어가잖아요. 헌법재판소 못 들어갑니다. 근데 4부 요인하면 헌법재판소장까지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상식에도 대법원이 이제 그 큰언니, 맏언니, 헌법재판소가 둘째 뭐 이렇게 그리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대법관에 지명되는 걸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헌법재판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워낙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애를 태우긴 했지만 문영배 권한대행 중심으로 8대0 그리고 아주 명문의 판결문을 발표하고 그다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어른 김장하 선생님하고의 특별한 인연까지 부각되면서 뭐 지금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른 김장하가 지금 역주행하면서 막 영화가 또 다시 개봉하고 막 그래서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마용주도 임명 안 하고 있는데 나서지도 않고 서부지부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서지도 못했던 조이대가 이제 우리 존재감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러고 해서 굉장히 무리하고 오발한 것 같아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소부에서 무죄로 확정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조이대의 그런 욕망과 그릇된 인식과 소부의 4명의 판사가 부담스러워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해 주세요 하는 이 떠넘기기가 결합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법조인들 대부분이 차라리 대선 전에 무죄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대법원이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 빨리 서둘러 가지고 6월 3일 이전에 오케이 무죄 확정 뭐 이렇게 된다면 뭐 그래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의심을 합니까? 여기에서 사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심이 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무슨 사심을 가지고 하나 이런 의심을 사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면 될 일이에요. 그걸 조이대 대법원이 갑자기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요하니까 그리고 속도를 내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많은 패널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이번에 그냥 헌재가 저기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좀 기분 나쁘고 우리가 더 위인데 기분 나빠. 이래서 뭔가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대법원이 그야말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공정한 판단해야지 이런 신뢰를 받고 있다면 국민들이 왜 그런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직위원 그냥 두는 것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인용을 해주고 그걸 뭐 나중에 저쪽에서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내란 수계를 지하 통로로 해서 이렇게 가게 해주고 가지고자 앉혀주고 사진도 잠깐만 찍게 해주고 체면은 못 찍게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자를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은 빨리 서둘러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질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무죄 선고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유죄나 또 뭐 벌금을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게나 한다면 후보 확정 전에 해야죠. 후보 확정이 돼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유죄다.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긁어부스럼이고 하나만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